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 셀트리온 형제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비중이 좀 큽니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삼형제를 좀 밀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대응법과 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어제 한 차례 분석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어제 내용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살펴보기 전에 기업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명실상부한 뭐 1, 2위 기록하고 있는 제약 기업이 되겠고요. 시총 같은 경우 47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고요. 매출은 작년에 1조 때 기록했습니다. 연관 검색 내용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다 나와 있고요. 뭐 코로나 치료제 등등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되는 내용은 당연히 이 내용이 되겠죠. 어제 살짝 나온 이슈였는데 오늘 나왔나요? 자, 다른 거랑 착각을 좀 하나? 네. 그래서 오늘 굉장한 이슈가 발발했습니다. 해서 오늘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 임박 해가지고 뭐 더퍼블릭이나 대한경제 이뉴스 등등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상식적으로 집단 면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30%가 집단 면역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30%가 걸렸는데 물론 이 30%가 걸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일부 지역은 좀 많이 걸린 집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재감염이 일어나고 뭐 사망률이 얼마나 되고 그런 걸 살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봉쇄 정책을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좀 변이가 쉽죠. 근데 이 변이가 지금 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GH형이나 아니면 GV형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의 목적은 어쨌든 생존입니다. 코로나가 퍼진 이유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다만 이종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히면 결합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람 몸에 들어오는 방법은 찾아냈는데 감염시키는 것까지 찾아냈는데 다만 이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 뭐 사멸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원래 백신들은 이 코로나라고 치면 이 코로나의 약한 부분, 약한 꼬리를 찾아서 그거에 속빈 강정을 몸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 적응이 되면 코로나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염색체 구조가 배열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신은 정말 많은 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는 내용 함부로 말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 면역이 쉽게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아시는 내용이실 테니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치료제라는 겁니다. 먼 길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백신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치료제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치료제가 병행되지 못하고 백신이 병행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스웨덴 같은 사태를 또 맞이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치료제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타미플루 같은 겁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알약이죠, 알약. 알약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주사형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셀트리온이 호재를 받고 있고요. 내용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어제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2평, 62평
대응 유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2평은 노란 라인이고요. 62평은 초록색 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묻혀 있는데 이게 구름대의 지지세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뭐 캔들적인 신호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적산병을 그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상승 잉태를 기록했던 부분이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추세 턴어라운드 이끄는 모습까지. 그 전에도 분석 말씀드렸었고 라인 하단 받쳐주고 지금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어제 드린 의견을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22평과 62평 잡고 좀 길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화되고 또 효과를 발휘하고 어쨌든 바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슈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더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코로나 관련된 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중간에 약간 뭐 미니 총선 그죠? 재보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장악을 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타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단타도 좋지만 좀 길게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전고점 돌파 마감했습니다. 원봉 찍고 투봉으로 가는 길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투봉 잡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면 조금 더 긴 패턴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 13만대에서 37만대까지 올라왔었죠.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있다. 적어도 달리는 말일 때는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셀트리온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약도 간단히 볼 텐데요.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하고요. 크게 특이사항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 더 인상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흐름이 좀 강하니까 뭐 지들끼리 대장을 바꿔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역시 셀트리온 제약도 22평과 62평 잡고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 62평을 잡는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하단 이때도 그랬지만 지지세를 굉장히 강하게 받침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지라인은 영원한 지지라인이고 이게 결국엔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이 포인트를 한번 조언을 한번 만들었던 거고 핫스팟 이후에 62평 다시 돌파하지 못했고 돌파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슈팅 턴어라운드 형성하면서 현재까지 주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승폭은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제일 큽니다. 어쨌든 형제주다 보니까 계속 갈 거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해요. 왜? 오늘 상승폭을 떠나서 이전에 고가 돌파 마감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장은 셀트리온인데 물량을 감안할 때는 셀트리온이 크지만 뭐 상승폭을 감안할 때 현재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단기 2평, 특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5일선 이동평균선 라인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라인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주가와 2평 라인이 좀 거리가 멀수록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인과 가까울 때 주가 매수가 맞는 거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만큼의 손절폭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조금 밀리게 되거나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세를 다시금 찾으면 그때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이고 제가 또 중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좀 드려가지고 길어졌네요. 자, 여기서 마감하고 또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또 추가적인 설명 필요에 따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